윤석열 대통령 KBS 대담 가운데 역시 관심이 가장 뜨겁게 집중됐던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었습니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몰카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대목도 국민들께서 와, 이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명품 가방을 전달했던 분입니다.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형 목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최재형입니다. 네, 어제 방송은 좀 보셨습니까? 볼 필요가 없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예상하신 그대로 나온 겁니까? 그러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그 뒤에 김건희 여사가 악을 쓰면서 반대한 거죠. 예. 김건희 여사가 악을 쓰면서 반대했다는 것은 목사님의 판단이신 거죠? 뭐 사실에 기반한 건 아니잖아요. 뭐 사실 기반한 건 아니지만 네. 그 시스템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뭐 예. 언론 담당이나 대변인실이나 이런 원고를 작성하는 사람들과 김건희 여사와 얼마나 또 조율이 됐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과를 하면 되는데 사과를 안 하겠다는 쪽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마지막에 압력을 예. 가한 거죠. 네. 영향을 미친 거죠. 목사님, 제가 몇 가지 팩트를 좀 체크하고 싶어서 오늘 목사님 이제 인터뷰를 모셨는데요. 대통령 어제 그 대담 가운데 아크로비스타에 검색기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다 돼 있지만 그 동네 주민들이 조그만 골목에 그 설치를 하게 되면 통행에 좀 문제가 생겨서 검색대가 없는 상태에서 통과돼서 생긴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목사님 검색대가 있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어떤 검색대라고 말했는지 검색기라고 말했는지 검색기라고 말한 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고 거기 출입한 기자들이나 경찰 인력들의 증언이고 예. 뭐냐면 일단은 사복 형사들이 복도에 네. 사복 형사들이 여기 커머너 컨텐츠 앞에 예. 모든 복도에 몇 미터 간격으로 여자 사복 형사, 남자 사복 형사 이런 분들이 이어폰 끼고 쫙 늘 거기서 이제 그 경호를 하고 있었고 네. 경찰 인력들은 아크로비스타 외곽을 예. 그 교통봉 있잖아요. 빨간불 들어온 교통봉을 들고 주기적으로 계속 순찰 돌고 경비를 섰잖아요. 그리고 검색대라고 하는 것이 어디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네.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현관 있잖아요. 일반 입주민들이 사는 그 현관. 거기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사는 그 동에 현관에 그게 설치돼 있었어요. 공항 검색대보다는 작지만 큰 검색대가 설치돼 있어서 그거는 사람을 검색하는 검색대가 아니고 이제 물건이나 선물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해서 거기다 물건을 맡기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선물이나 얼마나 많이 받으면 그런 검색대까지 설치했겠습니까? 뭐 소포나 우편물이 뭐가 얼마나 된다고 검색대를 설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에 가면 이제 그 가방을 올리고 쭉 어떤 기계를 지나가는 그 검색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 검색대가 아니고 물건만 검색하는 거, 탐색하고 뭐 이렇게 뭐 책, 술 뭐 이렇게 물건 그다음에 무슨 소포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선물 이런 거. 디올백도 거기 통과했고 샤넬 화장품도 거기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물건만 올려서 물건만 쭉 지나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커머너 컨텐츠 사무실에서 여사를 접견할 때 그 경호 검색대를 말한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게 몸을 더듬는 그 검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뭔가 삐삐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됐고 철저하게 했고 내가 가방 가져 들어간 게 있었는데 그 가방도 낱낱이 다 이렇게 훑어보고 그다음에 아크릴인지 유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항 같은 거 있죠. 모구망 같은 거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 소지품
그 핸드폰을 다 거기 넣고 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신발 벗고 맨발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커버너 컨텐츠 바닥이 예. 실내화를 신고. 네. 그래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굳이 검색기가 없어도 네. 경호 인력이 충분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자 손목시계에 네.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걸 차고 들어갔는데 네. 그거를 발견 못했던 거였고 네. 또 하나는 예. 전자 손목시계가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걸 끌어놓고 그 유리함 안에 핸드폰과 함께 유리함 안에 넣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실수였지. 검색기 있고 없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통상 국회에 출입할 때 국회의원회관이나 이런 데 출입할 때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물건을 올려놓고 그 물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검색하는 통과는 있었다. 그거는 있었죠. 예, 제가 직접 가기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형식을 갖춰서 이런 것들을 다 받고 다만 경호처에서 못한 게 있다면 그 전자 손목 시계를 만약에 의심을 했다면 이것을 유리함 같은데 넣어놓고 보관하고 들어가게 했어야 됐는데 그게 그냥 패스된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지 그거 말고는 정상적인 이른바 경호 시스템에 필요한 그런 절차들은 다 밟은 것이다. 그럼 대통령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이네요? 사실이 아닌 거짓이죠. 네. 거짓이다. 예. 사실이 전혀 아니죠. 예. 예. 근데 설치하면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검색대 설치보다는 그때 그 경호 인력들이 입구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게 더 셌던 것 같아요. 저라고 국회 안 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많이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교포인데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더 철저했습니다. 거기서는. 네, 훨씬 더 철저했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어제 그 대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여사나 본인 모두 누구에게나 박절하게 좀 대하기가 어렵고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26년간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본인이었다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매정하지 못했던 이게 좀 아쉽다. 이렇게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웃기고 있는 소리죠.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커버너 컨텐츠에 앉아가지고 자기 남편 윤석열 검사가 간부 시절,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선물들을 받아왔던 거고, 그리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130개 업체로부터 후원받고 협찬받고 이런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습니까? 밝혀진 것만 해도 시민단체가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가 고소고발해가지고 그 문제가 된 것만 해도 130개 업체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삥을 뜯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남편 윤석열 검사가 몰랐습니까?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다고 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다른 다음에 접견자들 손에 유명 백화점에 명품 선물들을 양손에 손에 들고 제 다음에 접견하러 들어가는 것도 내가 공작 정치를 한 겁니까? 내가 동원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어떤 무언가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꾸민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2번 갔는데도 그런 걸 발견했으면 일부러 마음 놓고 잠적해서 취재를 하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그런 걸 해왔다고요. 나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11월 7일 날, 11월 7일, 럭키세븐 7일 날 거기 한남동 관저 공사가 끝나가지고 이사를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첫 출근을 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달 23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백석대 설립자 장정현 이사장이 장정현 박사가
1,000만 원 상당 이상의 고급 분재를 학교 트럭에 실어가지고 한남동 관저로 보낸 게 포착이 돼가지고 뉴탐사에서 작년 연초에 집중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저에 들어가서도 그 짓을 하고 관저에 가서도 그 짓을 하는데 남편 윤석열 검사가 몰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예.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저는 폭로한 것이고 예. 우리 대한민국 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30가지 제도가 있어요. 파파라치 보상제도가.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관공서에 신고하면 보상받고 네. 음주운전, 난폭운전한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보상받는 제도가 있고 김영란법 이렇게 서로 수수하는 거 포착하면은 신고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고 네. 영부인하는 것뿐이지 영부인이 부정부패 저지르고 그런 것을 나는 그것을 폭로한 거지 거기 어디 이런 궤변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은 사실상 공익제보자다. 공익제보자죠. 예, 공익제보 차원에서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명품백을 수수하는 현장을 고발한 것인데 어제 대통령은 이 사건을 몰카 정치 공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과나 수사나 처벌이나 이런 발언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몰카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대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난 보지를 않았어요. 네. 네, 정치 뻔한 공작이라 분명한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 공작이라면 예. 제가 정치인들하고 무언가를 연대를 해야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 공작이니까 예. 나는 정치인들하고 교류가 없어요. 그리고 공작이라는 것 자체도 서울의 소리도 나하고 협업을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냥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명수 기자가 내 대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선물 사달래서 선물 사준 거고 카메라도 내가 부탁해서 사준 거고 네. 나는 서울의 소리에 제보를 한 거지. 서울의 소리마저도 나하고 뭔가 공작을 꾸민 게 없습니다. 네. 정치는 더더욱 아니고 예. 나는 공익 제보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사적인 감정이나 고향 이렇게 사람이고 이런 부친과 이런 거를 그것을 얼마나 내가 고민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사적인 감정을 어떤 의로 공익적인 것으로 승화한 그 범민이 내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무슨 아버지 이름을 팔아가지고 접근하고 이따위 소리들로 호미로 막을 걸 포크레인으로 막는 짓들을 하지 말기를 네. 저는 말하고 싶어요. 어제 대통령이 통보하고 밀고 들어온 상황이다. 이런 통보하고 밀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네. 아이고마. 그거는 제가 공개도 아직 한 번도 안 한 얘기인데요. 예. 김건희 여사가 내가 거기 선물 사진을 먼저 보냈잖아요. 예. 보냈고 그다음에 바로 그냥 비서도 아니고 여사가 직접 접견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고 예. 약도를 모를까 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삼풍백화점 사건 아세요? 안다고 그랬더니 그 무너진 장소에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하고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오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가 이게 밀고 들어오고 쳐들어오고 그럽니까? 김건희 네.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아니 카톡으로. 카톡으로 그 카톡이니까 증거가 다 있잖아요. 여기 대화 나눈 게. 네네네. 내가 창피할까봐 공개는 내가 안 한 건데. 예.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오시라고 그러고. 예. 요즘은 주거 침입자를 다가를 접대합니까? 다가도 접대하고. 네. 나한테 선물까지 줬는데. 응? 예. 내가 준 거 나는 주기도 했지만 받기도 했다고요, 선물을. 김건희 여사가 무슨 선물을 줬어요? 대통령 시계 줬어요.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목사님께 예. 직접 줬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요. 그 다음에 추석, 추석 직후였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주는 그 선물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는 거, 상자에 담긴. 대통령실 선물. 그것도 아주 노란 대통령 휘장 로고가 새겨진 보자기에 싸서 그것도 주고. 예. 그럼 요즘 주거 침입자나 쳐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런 거 주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시계, 그 다음에 대통령 시계, 대통령 로고가 새겨진 금색 그 비단 보자기에 싸가지고 예. 그 선물 그 상자도 주고. 그랬죠. 주거 침입자에게 이렇게 친절한 환대를 하는 나라가 있냐. 주거 침입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쳐들어왔다고 그래요? 쳐들어왔다고? 아니요. 쳐들어왔다는 표현은 없었고
통보하고 밀고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밀고 있었어요. 들어왔다고요? 네. 접견 일시 장소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카톡에 몇 시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뭘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부부들끼리도 소통이 안 된 모양이네요. 서로 도둑질도 입이 맞아야지. 예, 하여튼 지금 목사님께서는 지금 뭐 사실 그대로 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친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친북 사람. 목사님을 향해서 친북 사람이 공격 의도로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장윤선 선생님이 저를 오프닝 멘트 소개할 때 통일운동가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 통일운동가가 반북적인 통일운동가가 존재합니까? 통일운동가는 남과 북을 화해 협력을 하고 우리가 민족 공조를 이뤄서 자주적인 힘으로 통일의 문제를 하자 하면서 그렇게 또 서로 양쪽을 쫌매주고 저는 교포로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친목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거기를 찬양하고 추종하고 이런 건 없어요. 나는 북한을 바로 알리기, 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왜곡된 거를 바로 잡아주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는 책을 출판하고 강연을 했던 거지 내가 어디 북을 찬양한 일이 있습니까? 네. 비근한 예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네. 야마다 간토라고 하는 그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어느 교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털이 많이 나신 분인데 그분이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나 봐요. 제 방북기를 읽고 갔다 왔는데 공항에서 걸렸다는 거예요. 평양공항에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한글도 잘 쓰시는 분이에요. 네. 논문 자체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교사들이나 순사들이 얼마만큼 조선어 교육을 받고 조선 땅으로 파견됐는가를 연구한 논문을 쓰신 분이라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분이 걸린 이유가 뭐냐 내가 물어보니까 최재형 목사가 쓴 방북기를 딱 가지고 갔는데 프린트를 해가지고 갔는데 내가 간 그런 발자취만 따라서 일부러 방북을 하려고 가신 분이래요. 교회 코스 이런 거 북한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거기 내가 뭐 김일성 주석 김정은 위원장 뭐 이렇게 어떤 뭐 존칭을 안 쓰고 딱 행정적인 용어만 썼는데 이게 불경스럽다고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객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인데 무슨 그따위 소리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조만간 또 스튜디오에 모셔서 또 상세한 말씀 듣는 기회를. 그리고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대통령은 그렇게 KBS TV 대담에 나와가지고 뭐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말할 위치가 아니고 그분은 피신고인의 신분이에요. 피신고인의 신분이 언론 대담으로 조사기관의 조사 절차를 대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빨리 감사원에 신고를 해가지고 부인이 받은 거에 대한 신고를 해가지고 빨리 거기에 대한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도 신고했다는 그런 근거는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윤 대통령은 그것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면 작물 보관죄가 되고 하여튼 대가성이었다면 뇌물죄가 되는 거고 빨리 어떤 윤석열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지 어디 거기 대담에 나와서 그 뭐 제3자 타자화 해가지고 그런 말을 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와 함께했습니다.